30연승. 숫자 하나가 선수의 시대를 만든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이제 코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이 나주 관광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기록의 주인공이 관광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다. 근데요, 이건 단순히 유명 선수가 고향 홍보대사 됐다 수준의 훈훈한 소식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지금 스포츠 산업에서 스타는 성적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스타는 도시의 얼굴이 되고 동선이 되고 콘텐츠가 되고 소비를 움직이는 엔진이 된다. 다시 말해 안세영의 위촉은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한 도시가 선택한 전략일 수 있다. 그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는 순간 나주는 관광지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도시로 기억된다. 안세영은 최근 경기력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브랜드다. 30연승이라는 흐름은 잘한다 를 넘어 믿고 본다 라는 신뢰를 만든다. 신뢰는 팬덤을 붙잡고 팬덤은 움직임을 만든다. 이 움직임이 코트 밖으로 넘어오는 순간 도시가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단순 홍보를 넘어선다. 나주관광의 해라는 타이틀이 유명 인물 한 명과 연결될 때 생기는 파급력은 생각보다 현실적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스포츠와 지역 브랜딩이 맞물리는 지점이다. 여기서부터 판이 갈립니다. 홍보대사 위촉이 단발성 사진 한 장으로 끝나면 그냥 뉴스 한 줄이다. 하지만 동선이 설계되고 콘텐츠가 연동되고 팬덤의 행동까지 이어지면 그건 현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미담을 쓰는 대신 더 냉정하고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본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나주에 붙는 순간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진짜로 바뀌는지. 안세영을 마이너스 30연승의 선수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거다. 연승이 길어질수록 생기는 건 단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다. 일정이 콘텐츠가 되고, 경기 전후의 인터뷰가 콘텐츠가 되고, 훈련 루틴까지 콘텐츠가 된다. 팬은 경기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 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 이때부터 팬덤은 응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다음 대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찾아보고, 관을 고민하고, 관련 굿즈를 살피고, 선수의 이야기가 깃든 장소를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스타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유를 만든다. 관광은 바로 그 이유로 움직이는 산업이다. 여행을 결심시키는 건 유명한 풍경만이 아니다. 가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어느 도시든 명소는 있다. 그런데 명소만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 지금 관광의 승부는 동선, 과서사에서 난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사진을 찍고 어떤 이야기를 남기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키워드가 필요하다. 나주가 안세영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는 건 바로 그 키워드를 고른 선택으로 읽힌다. 그리고 그 키워드가 세계 1위라는 무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강하다. 안세영이 나주에서 상징하는 건 단순히 유명한 고향 사람이 아니다. 우리 도시에 세계 1위가 있다 라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관광객에게도 지역민에게도 외부 미디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도시의 이미지가 한 번에 정리된다. 스포츠 스타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 설명이 짧아지는 순간 확산은 쉬워진다. 요즘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비싼 건 설명 비용이다. 설명이 길면 사람들이 떠난다. 그런데 안세영의 고향 나주는 설명이 필요 없다. 한 문장으로 끝난다. 그래서 강하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홍보대사라는 직함이 가진 힘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에서 나온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을 도시의 관광 콘텐츠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한 번의 위촉식, 한 번의 사진, 한 번의 인터뷰로는 팬덤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팬덤은 움직일 이유가 있을 때 움직인다. 이 이유를 만드는 건 결국 기획이다. 도시가 해야 하는 일은 스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스타를 중심으로 기억되는 하루를 설계하는 것이다. 여기서 편집국 자체 분석을 하나 깔고 가자. 독점이라고 해서 누군가의 귓 의미나 내부 취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관광과 팬덤의 구조로 분해해봤다. 스포츠 스타 홍보대사가 실제 방문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꽤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중요한 건 그 패턴을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꾸느냐다. 단독 편집국 자체 분석, 안세영 홍보대사가 관광행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 관심 단계는 검색으로 시작된다. 이름이 검색창을 움직이고 검색은 콘텐츠 소비로 이어진다. 2단계에서 도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나주에 오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짧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팬덤은 길게 읽지 않는다. 한 장의 카드 뉴스, 한 개의 쇼츠, 한 번의 동선 소개가 더 강하다. 방문 단계는 동선으로 결정된다. 사람들은 도시를 통째로 소비하지 않는다. 하루, 반나절, 1박 2일처럼 시간 단위로 도시를 소비한다. 따라서 도시가 제공해야 하는 건 명소 목록이 아니라 완성된 동선이다. 특히 팬덤형 방문은 더 그렇다. 팬은 나도 그 사람의 고향 공기를 느꼈다는 경험을 원한다. 경험이 없으면 방문은 사진만 남고 끝난다. 확산 단계는 인증과 후기에서 폭발한다. 방문이 콘텐츠가 되고 그 콘텐츠가 다음 방문을 만든다. 이게 확산의 핵심이다. 결국 홍보대사는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 2, 3단계를 돌리는 엔진이 될 수 있을 때 가치가 폭발한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보면 나주관광의 해에서 안세영이 맡는 역할은 단순 홍보 문구가 아니다. 관심을 당기고 방문을 설득하고 확산을 촉발하는 촉매다. 그렇다면 도시가 해야 할 과제도 선명해진다. 동선을 설계하고 사진 포인트를 만들고 스토리를 붙이고 팬들이 공유할 문장을 제공해야 한다. 안세영이 하는 건 불을 붙이는 것이고 도시는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나주는 어떤 동선을 설계해야 할까? 관광 담당자가 아니라도 팬덤의 심리를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팬덤은 그냥 유명한 곳보다 이 사람과 연결된 이야기를 더 강하게 소비한다. 즉, 안세영의 고향이라는 서사와 나주의 관광 요소들이 하나의 하루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편집국은 실제로 팬이 따라하기 쉬운 1일 루트를 시나리오로 구성해봤다. 특정 기관의 공식 루트가 아니라 팬덤 행동을 기준으로 짠 현실형 스토리 동선이다. 단독 편집국 자체 기획, 기록의 주인공, 서사로 묶는 나주 1일 스토리 동선 시나리오. 하루의 시작은 고향의 공기가 느껴지는 구간에서 열어야 한다. 강과 오래된 거리, 지역의 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여기서 자랐겠구나 라는 감정을 만든다. 팬덤형 관광은 감정이 먼저다. 감정이 생기면 사진이 살아난다. 점심은 나주라는 이름을 가장 빠르게 각인시키는 대표 메뉴로 잡는다. 이건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도시 기억 장치다. 나주하면 이거가 있어야 방문 후에도 도시가 떠오른다. 오후는 인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관광은 눈으로만 소비되지 않는다. 카메라로 소비된다. 사진이 잘 나오는 포인트, 짧은 영상이 잘 나오는 포인트, 그리고 그 포인트를 설명해주는 짧은 문장. 안세영의 고향에서 하루라는 문장 하나면 충분하다. 저녁은 여운이 남는 동선으로 닫는다. 강변 산책이든 야경이든 하루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있어야 사람들은 후기를 쓴다. 후기 없는 관광은 확산이 없다. 확산이 없으면 홍보대사는 이벤트로 끝난다. 핵심은 명소 나열이 아니다. 하루가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야 한다. 팬이 돌아가서 친구에게 설명할 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냥 안세영 고향 가서 하루 보내고 왔어. 이 한 문장이 나오면 성공이다. 데코트박 시장 얘기를 해야 한다. 관광과 시장은 분리되지 않는다. 관광은 소비가 움직이는 산업이고 팬덤은 소비를 증폭시키는 장치다. 스포츠 팬덤이 관광으로 전환될 때 특히 강한 이유가 있다. 팬은 보통 관찰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배드민턴 팬은 생활 스포츠 참여자일 가능성이 높다. 즉, 스타는 곧 나도 해보고 싶은 동기가 된다. 도시는 이 동기를 활용할 수 있다. 관광을 넘어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하는 순간
체류 시간이 늘고 소비가 늘며 재방문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서 독점이 하나 더 나온다. 편집국은 스타 기반 관광이 실제로 파급을 만드는 지점을 팬덤형 체류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관광은 보통 구경형으로 끝나지만 팬덤형은 인증형 참여형 재방문형으로 확장된다. 이 확장이 시작되면 도시가 얻는 건 단지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 커뮤니티, 단독 자체 시뮬레이션, 안세형 팬덤이 만들 팬덤형 체류, 파급 메커니즘. 팬덤은 방문 자체보다 방문을 증명하는 방식에 더 열정적이다. 인증샷, 숏폼, 후기, 지도 공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관광은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는 또 다른 관광객을 데려온다. 이 과정에서 도시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굿즈와 포토스폿이다. 거창한 굿즈가 아니라 작은 기념품 하나라도 나는 여기 다녀왔다 는 증거가 되면 팬은 만족한다. 만족한 팬은 공유한다. 공유는 확산이 된다. 확산은 다시 방문이 된다. 결국 도시는 스타를 빌리는 게 아니라 팬을 얻게 된다. 팬이 남으면 홍보대사의 임기는 끝나도 효과는 이어진다. 이것이 홍보대사 전략, 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산업으로 이어지는 조건이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홍보대사 전략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다. 유명 선수를 데려왔으니 알아서 홍보될 거라는 착각. 이 착각이 들어오는 순간 콘텐츠 설계는 느슨해진다. 느슨해진 설계는 팬덤의 행동을 못 끌어낸다. 팬덤은 바쁘다. 선택지가 너무 많다. 도시가 이유를 던지지 않으면 팬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결론은 명확하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강력할수록 오히려 더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힘에 기대면 스타의 힘도 쉽게 휘발된다. 그래서 나주의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는 동선의 완성도, 처음 오는 사람도 헤매지 않는 동선, 따라하기 쉬운 하루, 콘텐츠로 만들기 쉬운 루트, 둘은 짧은 문장이다. 팬이 공유할 한 줄, -30연승의 선수, 공약 나주. 같은 문장이 반복될수록 도시의 이미지가 박힌다. 셋은 지속성이다. 한 번의 위촉식이 아니라 1년짜리 흐름, 계절별 콘텐츠, 축제와 연계, 숙박 인센티브 같은 실무 정책까지 연결될 때 관광의 해는 진짜가 된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상징성은 더 커진다. 30연승이라는 기세는 단지 스포츠 기사에 쓰이는 문장이 아니다. 그건 지금 이 사람은 가장 뜨겁다 라는 시대의 표시다. 가장 뜨거운 이름이 고향과 연결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 고향은 어떤 곳이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관광은 시작된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 자부심이다. 홍보대사는 외부 관광객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내부 결속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지역민이 우리 도시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하면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바뀐다. 친절도가 올라가고 행사 참여도가 올라가고 지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 관광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내부에서 먼저 살아나야 외부가 따라온다. 이 과정에서 스타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 특히 안세영처럼 실력으로 증명한 스타는 더 그렇다. 홍보용 얼굴이 아니라 증명된 얼굴이기 때문이다. 기록의 주인공이 관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현실이 된다. 기록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팬을 만들며 팬은 움직임을 만든다. 움직임이 도시로 연결되면 스타는 지역의 산업을 당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물론 모든 것이 자동으로 굴러가진 않는다. 그래서 도시의 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출발점은 강력하다. 안세영은 지금 핫한 스타라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스타라서 더 강하다. 단발성이 아니라 축적형이다. 축적형 스타는 도시에도 유리하다. 꾸준히 회자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아주 만의 뉴스로 좁히지 말자. 이건 한국 스포츠와 지역이 만나 만드는 새로운 공식의 예고편일 수 있다. 스포츠 스타는 점점 더 지역 브랜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지역은 스타를 통해 관광을 콘텐츠화하려 한다.
그 접점에서 필요한 건 감탄이 아니라 설계다. 가안세영과 함께 그 설계를 제대로 완성한다면 나주관광의 해는 홍보 문구를 넘어 실제 행동을 바꾸는 프로젝트가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지도 모른다. 30연승의 기세는 코트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 기세는 고향으로 향한다. 주인공이 관광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된다. 스포츠는 메달로 끝나지 않고 도시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